첫 번째 종목 상담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에 사셨어요? 네, 16,178원. 비중은요? 저 23%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몇 달 됐어요. 아, 그런데 몇 달 되셨는데 지금 올랐다가 그러면 다시 원금 근처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좀 수익이 한 12% 정도 났었는데 가셨다가. 그냥 놔뒀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놔둬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앞서 18,000원대 초반 갔을 때 안 파셨다면 원래 네. 마음속의 목표가가 이것보다 더 높으셨어요? 네, 19,000원 정도까지 갈 걸로 생각했죠.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종목 전체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끊지 마세요. 네. 예. 오늘 이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네요. 게시판에서도 저희 시작하자마자 두산 에너빌리티 좀 봐주세요 하시면서 신청해주신 분은 거의 직전 고점 부근 18,000원대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은 현재가 근처인 16,000원대 초반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 23% 갖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재기를 노려봐야 될지 김영희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최근에 원전 쪽들이 한 차례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었죠. 최근에 이 원전 쪽으로 사실 이 수주권들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우즈벡 쪽에서 새롭게 수주권들을 받았다라는 이슈 나왔고요.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쪽에 계속해서 이 원전 관련된 수주권들 이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도 지금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원전 쪽에서는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제 그러한 이슈에 따라서 사실 실적이 어느 정도는 또 올라와 줄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은 너무 매물대가 두터운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참고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원전주들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계속해서 뚫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뚫어줬었던 구간이 최근에 17,000원 구간이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17,000원 구간에 이제 1차적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구간을 그래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하려는 시도는 해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17,000원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가 너무 두텁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17,000원을 뚫어내더라도 최근에 고점 맞고 떨어진 약 18,500원 구간,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2만 원 구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21,000원 구간까지 매물대가 너무 연속적으로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굉장히 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19,000원, 2만 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전이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수주권들이 이어져 왔었던 부분인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이슈로는 아직까지는 원전이 힘이 약하다, 시장을 주도할 만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이 정도의 매물을 소화해줄 만한 어떤 큰 수급이 동반이 되어야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단가 부근에서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약 15,000원에서 16,000원 단가, 이 정도에서 저는 분명하게 바닥은 다시 한번 잡아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워낙에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매물대에 부딪혀서 다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줄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본업 위에 약간의 이제 우려감을 더해줄 만한 이슈였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스와프 계약을 하나 이제 두산 밥켓에 대해서 이제 스와프 계약을 증권사들과 맺은 게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두산 밥켓이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평가 손실을 안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1분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시 한번 바닥 잡고 고개를 꺾어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큰 상승이 나와주려면, 그러니까 이전 고점인 18,000원 중반대를 뚫어주려면 결국에는 약간 원전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잠시라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17,500원을 뚫고 18,500원 뚫고 이제 2만 원 근처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큰 이슈 혹은 이제 힘이 들어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이전 고점인 18,500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하고 바닥 잡혔을 때 또 매수를 하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 수급을 계속해서 밀어 넣으면서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물대 부딪히면은 그대로 하락을 했다가 한 달 정도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결국에는 현재 약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저가 수준인 건데 위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다 보니까 이 공간도 못 뚫어내고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나왔을 때 18,000원 중반대 정도에서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노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잡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전이라는 게 앞으로 꾸준하게 현재 정부에서도 글로벌적으로도 드라이브가 걸려줄 만한 산업이고 꾸준하게 수주권들은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다시 한번 바닥 잡았을 때 재매수를 하게 되면 쉽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어떠한 대응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6,000원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6,000원 지지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1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정도 이상 구간까지는 큰 이탈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1차 목표가는 18,000원 중반대 정도, 이 정도에서 더 가주면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차익 실현한 다음에 지금 시장이 갈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한정적이거든요. 약간은 반대되는 말이지만 접근할 만한 종목은 계속해서 나와주는데 굉장히 또 한정된 섹터 내에서 돌고 있으니까 이쪽 종목 쪽에 오히려 접근을 해보면 수익 순환은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궁금증이 해소되셨어요? 네네, 됐습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16,000원 지지 여부 보자. 목표 주가는 18,000원 정도, 이 부분 뚫는지 여부 중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데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은 18,000원 정도에 사셔가지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면은 또 충분히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게시판에서 올라온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수영 캐스터.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보시면 서당규님이 종목은 기술적인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뭐 업황이랑 기업을 잘 봐야 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와글님 MP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단 부탁드려요. MPC 7,650원에 8%. 3월 8일에 샀는데 폐배터리 관련주들 다 올라갈 때도 얘는 안 움직이네요. 잘못 샀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부터 체크해보면요. 오늘 MPC가 7,17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매수하신 날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앞전에 3월 7일에 유럽판 IRA 발표 앞두고 그때 성일하이텍, 세비캠 가장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때 좀 같이 보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MPC 종목 자체는 2,000억 원대로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 좀 7,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김영일 전문가님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폐배터리 쪽이 지금 CRMA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탄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CRMA로 인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유럽이 이제 이 CRMA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 EU, 유럽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공급망을 만들어 보자. 이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광물을 이제 자체적으로 조달해 보자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담긴 법안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사실 광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럽에서 필연적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어디겠느냐라고 했을 때 폐배터리일 것이다. 그러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법안이 분명하게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CRMA에는 뭐 자세한 폐배터리 법안 쪽으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 계속적으로 폐배터리 쪽에 이 법안이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법 제안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폐배터리 쪽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만한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폐배터리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최근에 뭐 성인 하이텍이나 그 다음에 세비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결론적으로 폐배터리 쪽은 아직 저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공급망 재편 쪽에 조금 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투자가 확대되는 IRA 쪽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IRA 쪽에 대비를 해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부품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장비 쪽이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리튬 쪽도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폐배터리 쪽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전에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와 줬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온 구간에서 이전 매물 구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잠시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폐배터리 쪽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움직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쪽으로는 기술력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이제 이 수출을 또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적으로 우리나라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도 폐배터리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낸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폐배터리 쪽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마다 꾸준하게 매매를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대장으로 파악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사실 MPC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쪽으로 원래 이제 가장 크게 움직였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대장이 바뀐 상태죠. 지금 현재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 거의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MPC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MPC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라기보다는 3등, 4등의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급 자체도 최근에 어느 정도 저가에서 들어왔다가 폐배터리 쪽 움직이니까 단기적으로 한 차례 살짝 탄력 나왔다가 그대로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MPC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쪽을 보고 접근을 했다라고 하시면 저는 대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21선, 61선 지지받는 구간이고 물량이 아직 완전하게 다 나왔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또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8,000원 구간이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8,000원 중반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MPC가 만약에 이 정도 구간까지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폐배터리 대장 쪽을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강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M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3등, 4등의 성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수가보다 조금 높은 구간, 다음 이제 전고점 구간이죠. 8,000원에서 8,000원 초중반대 정도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7,000원대 사셨으니까요. 반등의 목표치는 8,000원대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이 주도 섹터가 있으면 거기서 덜 오른 거 뭐 없나 이렇게 찾다 보면 후발주자를 이렇게 매수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선발주자를 사는 게 그 다음에 오를 때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또 팁 함께 얻어봅니다. MPC 게시판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금양 가지고 있습니다. 아, 금양 얼마에 사셨는데요? 49,200원에 40%요. 시청자님, 올 한 해 농사 거의 다 지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는지 좀 궁금했어요. 와, 시청자님 이거 그때 사실 때도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사실 4만 원대 가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 비싸다 했는데 그때 어떻게 사신 거세요? 그냥 뭐 가는 만에 올라탔죠. 아, 시청자님 그게 딱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예. 큰 수익입니다. 비중이 40%라고 해주셨죠? 예, 그러면 오늘 종가랑 비교해 봤을 때 수익률이 50% 넘어가시네요. 그렇죠. 와, 시청자님 그러면 목표가 얼마세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목표가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전화 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 극대화에 들어가는 시청자님께 어떤 도움이 될지 저희가 좀 고민해 볼게요. 잠시만요. 예. 와, 처음에 딱 여보세요 하시는데도 뭔가 좀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금양을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게다가 아직까지도 들고 계시고 비중도 자그마치 40%.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우 전문가님. 참 저도 이런 종목이 제일 어려운데 이제 완전히 좀 신고가에 이제 도달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저는 항상 이러한 신고가 종목인 기술적 트레이딩의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이 되면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셔라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고 딱지가 붙었죠. 그래서 최근에 금양이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그래서 다른 리튬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리튬주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 어반 리튬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무, 요 두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광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를 꽤나 크게 그렸고 지금 이제 또 갭으로 그려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약간은 밀어주는 형태의 수급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튬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차례 살짝 쉬었다가 재탄력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해서 지켜보시는 매매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건 결국에는 어제 고점인 82,500원을 뚫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일단 저는 차익 실현 구간을 딱 5일선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5일선이 약한 72,500원 구간인데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또 6만원 구간 혹은 이제 5만원 구간까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차익 실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리튬 쪽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리튬 쪽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탄력을 받게 되면 이전 고점이 82,500원을 뚫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82,500원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다음 마디가인 85,000원 혹은 9만원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금양은 이미 지금 현재 기업의 실질적인 평가보다도 훨씬 많이 뛰어오른 상태라서 기업의 이제 실질 가치보다는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구간 뚫어주게 되면 다음 마디가 정도로 일단 목표가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약간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금양이 경고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어반 리튬이나 광무의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금양의 경고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다시 한번 흐름을 타고 크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양이 지금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리튬주들이 그대로 차익 실현이 또 다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금양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참고를 해야 될 게 광무도 어찌됐든 오늘 상당히 또 윗꼬리를 크게 그렸다 보니까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구간이다라는 것은 또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많이 올라온 만큼 5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해주시고, 다만 아직까지 리튬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다른 리튬주들, 특히나 어반 리튬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반 리튬이 지금 가장 잘 수급이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어반 리튬이 추가적으로 이제 잘 타고 간다라고 하면 금양도 재탄력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이제 높게 보시면서 대응 구간 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지지 라인, 5일 이평선을 안 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답이 좀 되셨나요? 예, 예, 꼭 감사합니다.
수익 챙기시길 바랄게요. 예. 예. 금양 알아봤습니다. 와, 이렇게 큰 수익을 연초부터 올 한 해가 술술 잘 풀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게시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와글님이 일단 진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또 절파고TV님이 다른 종목도 전문가님 조언대로 손실을 조금 줄여서 빠져나오셨나 봐요. 감사하다고 남겨주시면서 또 다른 나머지 종목도 지금 정리 방법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절파고TV님 KC부터 상담해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3,450원에 3% 들고 계십니다. 오늘 3,000원대에서 반 손절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KC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장중에 18%대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이때 한 반 정도 손절을 하신 상황이고요. 좀 찾아보니까요. 전망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시청자님이 아주 좀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KC가 결론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3,2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앞선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그리고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물대를 뚫으러 가려면 살짝 조정 나왔다가 힘 다시 모으고 뚫어주려 가려는 시도를 하겠죠. 때문에 일단 저는 오늘 정리를 하신 부분은 굉장히 대응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KC가 오늘 이제 주목을 받은 부분은 역시나 이제 SiC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죠. 기존에는 실리콘 반도체가 이제 거의 주를 이루었었는데 사실 이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어느 정도 고온을 견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 반도체는 약 150도 정도까지밖에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를 이제 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출력을 치고 올라가 버리는 게 전기차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스포츠카 타듯이 순식간에 이제 엑셀 밟게 되면은 키로수가 확 올라가 버리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처럼 이제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온을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KC의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오늘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 KC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수주권들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KC가 오늘 관심을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재탄력이 나올 만한 구간이 됐을 때 저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접근할 만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매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그대로 오늘의 고점인 3,000원, 한 3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를 뚫어주면은 2차로 3,500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뚫어준다라고 하면 3,75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력 반도체 쪽의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쪽으로는 우리나라 KC가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KC는 오늘 물량 어느 정도 정리하신 건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냐? 일단 저는 지금 바로 당장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2,750원 정도의 대응 구간을 설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KC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3,250원 오늘 고점까지 재탄력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은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고 이 KC의 지금 현재 전망 굉장히 밝으니까 조금 더 눌려주게 되면 다시 한번 싸게 살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모아갔다가 재탄력 나왔을 때 오히려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윗꼬리가 좀 발생을 해서요. 단기간 내에는 좀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오늘 고점까지 돌파가 가능할 거다.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네요. 죄퍼고TV님께서 올려주신 KEC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다음은 또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교촌 FMB. 교촌 FMB. 예, 얼마에 사셨어요?
17,130원쯤 될 거예요. 17,130원이요. 예, 오래됐어요. 예. 그 한참 올라갈 때. 예. 그러면은 이 종목 몇 퍼센트 비중 가지고 계세요? 20%예요. 20%. 이 종목을 그럼 작년에 한창 이렇게 살짝 올라갔을 때 그때 사신 거세요? 예, 올라갈 때. 예, 예. 그러면 지금 손실이 좀 크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거를 다 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냥. 그러셨군요. 한 번이라도 좀 돌아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예, 좀 13,000원까지 또 왔었어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못 돼서. 팔고 더 갈까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또 13,000원 되면 또 원금 회복 사람이 바라게 되고 그렇잖아요. 네. 예, 안 지금 그러면 네. 이걸 제가 더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건지. 추가 매수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네요. 저희가 예.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교촌 치킨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교촌 F&B. 현재 주가는 9,000원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에서 크게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일단 그 부분은 제쳐놓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오래 기다리셨고, 그 다음에 약간은 교촌 F&B로 어느 정도 수익 만회를 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교촌 F&B가 작년에 실적이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킨 값이 이번에 또 올라갔어요. 교촌이 이제 또 올라갔습니다. 한 3,000원 정도 이제 올라갔는데. 그래서 3만 원대 치킨 3만 원 시대라고 그쵸. 막 그러더라고요.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치킨 3만 원 시대가 이제 열린 건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가격을 올려도요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굉장히 잘 해왔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정도 올라가도 그냥 이 정도 버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소비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택시비나 혹은 이제 뭐 과자값이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음식물들 그다음에 뭐 치킨, 피자 이런 것들 가격을 올려도 그냥 잠깐 이제 올린다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말 나오다가 결국에는 계속 시켜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약간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슬슬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성장률이 대폭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대폭 하락을 해서 2%대, 1%대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고도 성장을 이뤄내려면 저는 4차 산업 쪽에 완전히 선두를 서야지 어느 정도 성장률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은 상당히 성장성이 좀 정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GDP가 한정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의 임금이라든지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임금은 고정되는 이런 형상이 어느 정도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현상이 약간 달라진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 영화비 티켓을 인상을 했잖아요. 이제 티켓 장당 이제 15,000원 정도가 되는데 원래 이 영화 티켓 값도 계속 올렸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안 보잖아요, 잘. 그러면서 최근에 영화계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택시비 원래 계속 인상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인상 큰 폭으로 하고 할증 시간도 변경했죠. 그런데 요새 택시도 아예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이제 택시 기업들이 도산 위험들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소비를 마음껏 할 수 있을 만한 환경 자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교촌이 이번에 치킨가스를 올렸는데 과연 이 부분이 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촌 F&B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값을 올리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실적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 원래 가격 올린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반응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전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금이 1억 4천만 원 정도밖에는 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교촌 F&B는 시장의 관심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촌 F&B가 지금 일전에 이제 10,000원 정도, 13,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또 매물대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교촌 F&B가 다시 한번 상승 나오려면 이 정도 수급이 동반되면서 이 이상의 수급이 나와줘야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의 수급이 나오려면 교촌 F&B가 치킨 사업 외에 무언가 새롭게 사업 다각화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당분간에 주목을 받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만한 생각이 드셨다라고 하시면 저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반도체 쪽, 뭐 예를 들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혹은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여태껏 바닥에서 있다가 큰 폭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연속적으로 상승이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결국 시장에서 관심 받는 종목들이 지금은 쭉쭉쭉 상승을 이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OLED 쪽이 새롭게 완전히 수급을 크게 받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OLED 쪽이 새롭게 수급을 받았기 때문에 쭉쭉쭉 다시 한번 수급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이기 때문에 다른 OLED 디스플레이 쪽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관련된 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 순환매의 힌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전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할 만한 마음을 드셨다라고 하시면 다는 어려우실지라도 어느 정도의 비중은 정리를 하셔서 차라리 이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쪽이나 혹은 최근에 수급을 받았던 반도체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 측면에서는 훨씬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촌 F&B는 너무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저는 당분간의 상승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이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쪽이 지금은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손실 만회 측면에서도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좀 대안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잘 마무리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걸 다 매도를 해버릴까요? 지금 완전히 손절 아니면 분할로 갈까요? 시청자님께서 교체할 만한 종목이 있으시면 저는 그 교체할 만한 종목으로 어느 정도 교체를 하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예, 교촌 F&B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게시판으로 가볼까요? 게시판에서도 오늘 매매에 대해서 스스로도 평가를 해보고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올라온 종목도 하나 볼게요. 박근영님께서는 신성 ENG 궁금해하시네요. 1,785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이 20%고요. 이 종목 반도체, 신재생 쪽 다 한다고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하시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신성 ENG 오늘 종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클린룸,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룸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작년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쪽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종목인데 사실 태양광 쪽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태양광 쪽으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신재생 쪽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잖아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뭐 풍력 쪽에 뭐 CS 윈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CS 베어링 등등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신재생 쪽은 같이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성 ENG도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정리보다는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신성 ENG가 어찌됐든 작년에 실적은 좀 잘 나와줬고 지금 현재 단가 자체도 많이 떨어지기는 떨어진 구간이거든요.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해준 구간이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큰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등 쪽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신성 ENG가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800원 정도까지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1,800원을 안내를 드렸냐? 결국에는 신성 ENG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1,800원을 뚫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자리 잡고 매물 소화해준 다음에 다시 이 정도 구간에서 자리 잡고 힘 모아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800원을 뚫어주는 게 급선무인 종목이라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800원을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태양광이 결국에는 이제 주목 안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올해는 한 차례 정도 신재생은 무조건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IRA 가이던스 발표가 이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태양광 쪽의 인프라도 분명하게 증가가 될 거면서 결국에는 이 유럽 쪽에서도 저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지금 연말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또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천연가스가 이제 올해 겨울은 어떻게 좀 넘겼는데 다가오는 겨울에는 또 물량이 분명하게 부족할 거라서 유럽이 이제 미리미리 좀 선제적인 움직임을 분명하게 좀 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하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탄소 중립 쪽도 분명하게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었죠.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쪽도 분명하게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성 ENG가 지금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그렇게 뭐 1등 혹은 이제 2등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1,800원을 뚫어주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에는 수익 극대화를 충분히 노려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정도의 수급에서 그냥 반등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1,800원을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1,600원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1,800원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강한 수급을 동반을 한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꾀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정도의 수급에서 반등 나오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그냥 바닥에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때문에 1,800원 구간에 어떤 수급이 동반이 되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800원을 뚫어주게 되면은 2,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또 1,800원 구간에서 하락을 하면서 1,600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할 수 있으니 1,800원 구간을 주요한 분기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급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일 거니까 마찬가지로 시장의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가격이 1,800원입니다. 오늘 종가하고 멀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가까운 시일 동안은 이 신성 ENG의 움직임을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800원을 돌파할 때 수급이 실리는지 아닌지 이것에 따라서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현 님이 올려주신 신성 ENG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전화가 또 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BH. 예, 얼마에 사셨어요? 예, 26,100원, 16%. 네.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네, 오늘 샀습니다. 오늘 아니면 4개월 전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 드렸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고 오늘 사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이제 코스피로 가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네. 예, 코스피로 가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격보다는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종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궁금하신가 봐요. 저희가 체크해 드릴게요. 끊지 마세요. 예. 예, BH입니다. 코스피 쪽으로 이전 상장 이슈가 있네요. 네, 이전 상장 일정이 일단은 좀 잡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과거에도 카카오라든지 이렇게 옮겨간 종목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은 어땠는지 BH의 경우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BH는 지금 현재 기판, 그 다음에 이제 OLED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판 업황도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고 올라와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되고 있고 오늘 이제 BH가 올라온 건 역시나 OLED 쪽이다라고 봐야겠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전체적으로 OLED 관련주들 다 끌고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고 BH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같이 흐름 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대금이 활발하게 크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 요 정도 이제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BH의 상황에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지금은 OLED 쪽에 확실하게 매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흐름,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야스라든지 소닉 시스템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 죄다 상한가를 갔잖아요. OLED 관련주들이 대장들이 상한가를 다 가버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BH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순전히 수급을 밀어주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오늘 사셨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OLED의 강세에 맞추어 가지고 매매를 하신 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고, 지금 현재 다음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냐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27,4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8,500원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매물 구간이 이 구간에 그대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이전 저점 24,000원 정도까지는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고, 지금 BH를 조금 이제 높은 단가에 사셨어요. 8%대 상승 나올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조금 높은 단가에 사셨기 때문에 BH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상승 나올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으로 안내를 드리고, OLED 업황은 사실 굉장히 밝고 좋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정부와 기업에 동시에 드라이브를 걸어줄 만한 산업군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특히나 OLED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OLED 쪽은 올해 내내 지켜보면서 저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처럼 수급이 강세로 나오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 대장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2등, 3등주들은 대장이 꺾이는 날에 같이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BH도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오늘 조금 더 높은 단가에 매수를 하셨으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다음 매물 구간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이 잡혔을 때 그때 오히려 또 재매수하는 전략 노리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코스피 이전 상장권보다는 본업인 디스플레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응 잘 해보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가 안 됐네요. 16일에 이전 상장하겠다라고 회사에서 얘기하고 오는 31일에 주총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안건진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절차가 진행될 테니까요. 이런 얘기 나오면 말이 좀 어렵죠. 함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전화상담 BH 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망해보죠. 내일장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말씀드렸듯이 슬슬 이제 새로운 강세 섹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또 애초에 매매를 좀 선호하는 쪽이 수급을 기조로 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선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고 굉장히 좀 높게 마무리를 하기는 했지만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트레이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디스플레이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느꼈던 게 2차 전지나 반도체 로봇이 죽었느냐, 아직까지는 활발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히나 로봇 쪽에서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 쪽 중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살짝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SP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우린 PTS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보면 나쁘지 않겠다. 한번 또 탄력 붙을 때 들어가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활발하게 돌았던 종목들은 여전히 잘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고,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추가됐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월 달에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이 섹터별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들어가는 쪽에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접근을 했다가 다음 또 새로운 이 섹터에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쪽에 접근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또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은 나와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그 외에 전체적인 종목들이 또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지금 오늘 또 이제 이 전체적으로 한번 종목들 보게 되면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들 이외에 개별 종목들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이제 수급이 잘 들어온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번에 이 실적에 의해서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들은 아마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 대해서 한 차례 정도는 또 탄력을 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거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서 또 수급이 어떤 종목이 들어오는지 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한 번 정도는 또 접근이 가능할 거니까 실적 시즌에 맞춰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도 한번 준비를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주도 섹터 2차전지 반도체 로봇 그 내에서의 순환매 노려보고 또 한켠으로 오늘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온 게 실적 시즌 맞춰서 레포트 효과 톡톡히 보는 개별주 이 부분까지 팁을 드렸어요.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오늘 못 봐드린 종목은 내일이라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꼭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도 이 시간이 약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잊지 마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